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5살 남자입니다. 지금은 아내와 아이 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2년 전만 해도 제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아내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0살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는 당시 29이었고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여자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서 반가워요. 네, 저도 반가워요. 아내는 말수가 적었지만 웃는 얼굴이 따뜻했어요. 우리는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취미가 뭐예요? 책 읽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조용히 혼자 시간 보내는 것도 좋고요. 저도 비슷해요. 사람 많은 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났을 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뭔데? 저 사실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어요. 전 남편한테 심한 상처를 받았고 결국 이혼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보니 정말 힘들었던 게 느껴졌어요. 괜찮아. 과거는 과거야. 나는 지금의 당신이 좋아. 정말요? 응. 나도 완벽한 사람 아니야. 서로 이해하면서 살면 되지. 아내는 그날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울었어요. 저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1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우리 결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특히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를 정말 친아들처럼 대해 주셨어요. 사위야, 우리 딸 잘 부탁한다. 네, 장인어른.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우리 딸이 과거에 많이 힘들었거든. 내가 잘 보살펴줘. 걱정 마세요. 제가 절대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장인어른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결혼 초반은 정말 행복했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지만 둘이서 꾸려가는 집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내는 매일 저녁을 차려주었고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는 게 너무 기뻤어요. 여보, 다녀왔어. 어서 와. 오늘 피곤하지? 괜찮아. 당신 얼굴 보니까 피로가 다 풀리네. 에이, 오글거려. 우리는 그렇게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1년 차에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병원에서 확인하고 나올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 진짜?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야? 응. 믿기지 않지? 저는 아내를 꼭 안았어요. 아내도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분명히 좋은 부모 될 거야.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사위야, 정말 고맙다.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줘서. 아니에요, 장인어른.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 손주 건강하게 낳아야 해. 딸아, 몸조리 잘해야 한다. 네, 엄마. 모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임신 6개월쯤 됐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장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위야, 이번 추석에는 우리 딸 데리고 오지 마. 네? 무슨 말씀이세요? 딸이 지금 배가 많이 불렀잖아. 장시간 이동하면 힘들 거야. 그냥 집에서 쉬게 해. 아, 그럼 제가 혼자 갈까요? 응, 너만 와. 딸은 집에서 편히 쉬게 해줘.
저는 그 말이 이해가 갔어요. 아내가 요즘 배가 많이 불러서 움직이기 힘들어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장모님. 그럼 제가 혼자 다녀올게요. 전화를 끊고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장모님이 이번 추석엔 너는 집에서 쉬래. 내가 혼자 다녀올게. 왜? 나도 가고 싶은데. 배가 불러서 힘들잖아. 장거리 이동하면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래도 아내는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결국 장모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당신 혼자 다녀와. 응, 금방 다녀올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추석 일주일 전쯤 장모님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사위야, 미안한데 이번 추석에 너도 오지 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하는 중이야. 집이 너무 추워서 사람 못 받겠어. 그럼 제가 가서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너희끼리 집에서 편하게 쉬어. 저는 이상했어요. 보일러 고장이면 빨리 고치면 되는데 왜 명절에 사람을 안 받는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장모님,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가서. 괜찮다니까. 걱정 마. 장모님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장모님이 이번 명절에 우리 오지 말래. 왜? 보일러가 고장났대. 보일러? 그럼 빨리 고치면 되지. 왜 우리 보고 오지 말래? 나도 잘 모르겠어. 아내는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뭔가 서운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왜 그러시는 거지? 나 임신했다고 귀찮아 하시는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장모님이 당신 얼마나 아끼시는데. 그럼 왜 이러시는 거야? 저도 이해가 안 됐지만 일단 장모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당일 아침에 장모님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사위야, 너 혼자만 와. 네. 아까 오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보일러 고쳤어. 근데 딸은 오지 말고 너만 와. 왜요? 그냥 너만 와. 딸한테는 말하지 말고. 장모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급한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전화를 끊고 아내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여보,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 잠깐 다녀올게. 명절인데 무슨 일이야? 응급 상황이래. 금방 다녀올게. 저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처가로 가는 동안 계속 불안했어요. 왜 갑자기 저만 오라고 하시는 걸까? 처가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안은 조용했고 거실에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다녀왔습니다. 응, 왔구나. 앉아.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 표정이 무거웠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장모님이 입을 열었어요. 사위야, 사실은. 그때 방 안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배고파요. 저는 깜짝 놀라서 방 쪽을 봤어요. 그곳에서 7살쯤 된 남자아이가 나왔습니다. 누구예요? 아이는 저를 보더니 활짝 웃으면서 달려왔어요. 아저씨. 아이는 제 무릎에 앉으려고 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아이를 피했습니다. 얘가 누구예요? 장모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위야, 이 아이가. 그때 아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아저씨, 할머니가 그러는데 아저씨가 제 아빠래요.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장인어른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위야, 일단 앉아서 얘기 들어봐.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이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사위야, 너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여자 있었지? 네, 있었어요. 그 여자가 누구야?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지은이요. 그래, 그 여자. 그 여자가 왜요? 장모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 여자가 일주일 전에 우리 집에 찾아왔어. 네.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 그리고 무릎 꿇고 빌더라. 자기가 이제 얼마 못 산다고 아이를 맡아달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가 왜 갑자기?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 말로는 이 아이가 너의 친자식이래. 말도 안 돼요. 저는 지은이랑 그런 관계까지 간 적 없어요. 우리도 처음엔 안 믿었어. 근데 그 여자가 DNA 검사 결과까지 가져왔더라. 장모님이 서류 봉투를 꺼내서 저한테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DNA 검사 결과가 적혀 있었어요. 친자 확률 99.9%. 이게 진짜예요? 우리도 믿기지 않았어. 그래서 그 여자한테 자세히 물어봤지. 장모님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지은이는 저와 헤어진 뒤 다른 남자와 급하게 결혼했대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아이를 낳았고 남편은 아이가 자기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7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답니다. DNA 검사를 해보니 아이는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었고 지은이는 사실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대요. 저와 헤어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관계를 가졌고 그때 임신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혼당했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 판정을 받았대. 암이요? 희귀암이래. 이미 말기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아이를 맡아달라고 빌러온 거야. 자기 친정은 이미 다 돌아가셨고 아이를 키울 사람이 없대. 그래서 여기 아이를 맡긴 거예요? 우리도 고민 많이 했어. 근데 아이가 불쌍하더라. 어른들 잘못인데 아이가 무슨 죄야. 저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때 아이가 다시 제 옆으로 왔어요. 아저씨, 저 잘못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미안해요.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너는 잘못한 게 없어. 할머니가 그러는데 아저씨가 제 진짜 아빠래요. 근데 아빠는 저를 버렸어요.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도 몰랐어. 정말요? 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말했어요. 사위야,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울게. 너희한테 피해 안 줄 거야. 장모님, 우리 딸한테는 말하지 마. 딸이 알면 충격받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아이와 조금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는 제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제 이름 아세요? 뭔데? 준호예요. 준호구나. 아저씨 이름은요? 나는 민수야. 민수 아빠. 아이가 그렇게 부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처가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 일 잘 처리했어? 응, 잘 됐어.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저는 아내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아내가 충격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을 가진 그 작은 아이가 제 친자식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장모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모님, 아이는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 착하고 말도 잘 들어. 지은이는요? 병원에 있어. 상태가 안 좋대. 제가 한번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좋겠다. 저는 지은이가 있는 호스피스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는 지은이가 보였습니다. 민수야. 지은아. 지은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예전에 봤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응, 오랜만이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지웠어. 아니야. 나도 몰랐던 거니까. 지은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나 정말 미안해. 내가 날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널 떠났잖아. 근데 그때 이미 임신한 줄 몰랐어. 왜 말 안 했어? 무서웠어. 내가 날 믿어줄까봐. 그리고 그때 다른 남자가 나한테 프러포즈 했거든. 나는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 그래서 그 남자랑 결혼한 거야? 응. 근데 다 들통났어. 준호가 7살 됐을 때 DNA 검사를 했고 친자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지. 그래서 이혼당한 거고. 응.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암 판정받았어. 지은이는 계속 울었어요. 민수야, 제발 준호 잘 봐줘. 그 애는 정말 착해. 아무 잘못도 없어. 알아. 걱정 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병실을 나왔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응, 나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거짓말하지 마. 나 지금 엄마 집 앞이야.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 엄마가 이상해서 왔어. 근데 집안에 애 목소리 들려. 누구야? 아, 그건. 지금 당장 와. 아내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급하게 처가로 달려갔습니다. 처가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집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준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애가 누구예요? 딸아, 일단 앉아서. 그때 준호가 아내를 보며 말했어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준호는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아빠, 이 아줌마가 새엄마예요?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아내는 저를 쳐다봤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숨겨둔 아이 있었어? 여보, 아니야. 오해야. 오해? 저 애가 방금 당신한테 아빠라고 했잖아. 설명할게. 일단 진정해. 진정하라고. 다들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엄마, 아빠도 알고 있었어? 장모님이 말씀하셨어요. 딸아, 일단 앉아서 얘기 들어봐. 싫어. 나 지금 너무 화나. 아내는 소리를 지르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저는 황급히 뒤따라갔습니다. 여보, 잠깐만. 아내는 차에 타려고 했어요. 저는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놔줘. 안 놔. 일단 얘기 들어봐. 무슨 얘기를 더 들어? 당신 숨겨둔 아이 있었던 거잖아. 아니야. 나도 일주일 전에 알았어. 거짓말. 진짜야. 나도 몰랐어. 제발 믿어줘.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은이 이야기, DNA 검사 결과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아내는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저의 엄마는 어디 있어요? 병원에 있어. 암 말기야.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 가보자. 우리는 함께 호스피스 병원으로 갔어요. 지은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가 지은이를 보더니 물었어요. 정말이에요? 저 애가 제 남편 아이예요? 네, 죄송해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못 살아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요. 지은이는 계속 울면서 사과했어요. 아내도 울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세요? 네. 제 남편이랑 살면서 행복했냐고요.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어요. 왜요? 민수 씨를 떠난 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저는 겁쟁이였어요.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뭘 잘못했어. 그래도 나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해. 생각 좀 할 시간 줘.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친정집으로 갔어요.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아내는 친정에서 지내면서 준호를 몇 번 만났대요. 그리고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어디서 만날까? 우리 집으로 와. 저는 아내가 있는 처가로 갔어요. 아내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나 결심했어. 뭘? 이혼은 안 할 거야. 정말? 응.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근데 저 아이를 우리가 키우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준호. 우리가 데려와서 키우자. 여보, 그게 무슨. 나 며칠 동안 그 애 봤어. 너무 불쌍해. 항상 눈치 보고 미안하다고만 말해. 아내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 애가 나한테 그랬어. 아줌마, 제가 잘못해서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줌마가 슬프시죠? 라고. 여보, 나 그 말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애가 무슨 죄야. 어른들 잘못인데. 아내는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봤어. 우리 애 낳으면 형제 있으면 좋잖아. 준호가 우리의 오빠 되는 거지. 여보, 정말 괜찮아? 응, 나 결심했어. 저는 아내를 꼭 안았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준호 데려가서 키우겠습니다. 장모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딸아, 정말 괜찮겠니? 네, 엄마. 제가 준호 엄마 될게요. 장인어른도 우셨어요. 고맙다, 딸아. 사위. 우리는 준호를 데려왔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저랑 같이 살 거예요? 응.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진짜요? 응. 준호는 제 손을 꼭 잡고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준호 방을 꾸몄어요. 침대도 사고, 책상도 사고, 장난감도 샀습니다. 준호는 신기한 듯 방을 둘러봤어요. 이게 다 제 거예요? 응. 와, 저 처음 이렇게 많은 거 받아봐요. 준호는 너무 기뻐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지은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는 장례식에 갔습니다. 준호도 함께 갔어요. 엄마. 준호는 영정 앞에서 울었어요. 저는 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엄마는 이제 편하게 쉬는 거야. 엄마, 미안해요. 제가 말 안 들어서.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준호는 한참을 울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준호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준호야, 들어가도 돼? 네. 아내가 방에 들어갔어요. 준호는 침대에 누워서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네, 아줌마. 나 이제 아줌마 아니야. 그럼 뭐라고 불러요? 엄마라고 불러줄래? 준호는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요? 응. 나 이제 내 엄마야. 준호는 아내를 꼭 안았어요. 엄마. 응, 준호야.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준호는 이제 9살이 됐고 동생도 생겼어요. 아내가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는 준호를 정말 좋아해요. 형아. 응, 동생아. 형아, 같이 놀아줘. 그래, 뭐 하고 놀까? 두 형제는 매일 함께 놀아요. 준호는 동생을 정말 잘 챙깁니다. 아내도 준호를 친자식처럼 대해요. 준호야, 밥 먹어. 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친구들이랑 축구했어요. 재미있었어? 네. 준호는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이 됐어요. 어느 날 준호가 제게 물었어요. 아빠, 저 진짜 버려지지 않죠? 그럼. 너는 우리 아들이야. 영원히요? 영원히. 준호는 웃으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가족이란 건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걸요. 준호는 더 이상 버림받을 걸 걱정하지 않아요. 동생도 형을 정말 좋아하고요. 아내도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어요.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던 아이는 이제 사랑받는 아들이 됐고요. 저는 이 모든 인연이 꼭 우리에게 오려고 했던 거대한 선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